112페이지에 3방식의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 이게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수입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 그 원가 방식이란 해가지고 비용성의 원리, 그래서 원가법, 그리고 임대료 구간 적산법 해놓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은 우리 법률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은 원가 방식이랑 비교 방식이랑 수입 방식이랑 이렇게 그 3방식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법에 규정된 그 개념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이제 규정 그 시험대로 나오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원가 방식은 그 원가법이 있고 적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원가법, 적산법의 밑에 설명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주 나와요. 감정 규칙 문제 하면서 비교 방식에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에 세 줄로 되어 있는 각각마다 개념 정의 있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입 방식도 오른쪽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법률상 규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장난이 들어가니까 단어 하나를 바꿔요. 그걸 올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이거를 그냥 막 암기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그 참고해가지고 3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있죠. 그거를 잘 연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3방식의 근거가 가격 삼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은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더라는 논리죠. 세 가지 면. 그래서 이제 3방식을 연결시킬 때는 삼면성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85년도 1회 기출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그 당시 가격 삼면성이란 이게 문제야. 1번부터 5번까지 3면성 뭐라바라바라바라 1번 무슨 성 2번 만리장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4번 이제 자금성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됐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5번은 목성 토성 그 명항성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경제학적으로 3면성이라는 것은 가격은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첫 번째가 비용성이야. 비용이 뭔지 아시죠? 어떤 이런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생산비 있죠. 생산비가 그 물건의 가격이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논리가 비용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성의 원리가 있어요. 시장성은 이제 비용을 좀 만든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얼마에 거래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물건 금액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수익성. 그래서 비용을 줘서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이제 임대를 줬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하느냐, 수익성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의하면은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한 금액은 똑같아요. 완전 시장은.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가격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가격은 세 가지 면의 등가. 같은 가격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세 가지 면에서 같은 가격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그렇습니다. 현실 시장은. 현실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완전 시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한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달라.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이제 생겨서 그럼 세 가지 원리에서 금액이 다르면은 세 가지 원리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도출해 보자. 그래서 이제 삼면성에서 뭐가 나오냐? 3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삼면성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비시수를 알아두세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삼면성이니까 전부 다 성자가 붙죠. 성자는 전부 세 글자야. 비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방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세 가지 면에서. 그럼 각각마다 이제 도출된 방식이 있겠지. 3방식이니까 전부 다 글자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방식이 붙어야 돼요. 근데 전부 네 글자야. 법률상 규정은 비용성에 올려서 나온 방식을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비용하고 원가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장성에서는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구하는 거니까 시장에 존재한 물건 중에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 나오고, 수익성에 올리는 무슨 방식? 수입 방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서로 연결을 체인지해서 연결시키면 안 돼.
각각 방식의 근거가 삼면성이 돼. 비용성에서 원가 방식, 시장성에서 비교 방식, 수익성에서 수익 방식. 옆에서 여기까지 해도 지금 내용이 심상치 않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법에 규정된 거를 하셔야 되고, 주로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 3방식이 우리나라 법률 감정법 규칙에 보면은 3방식이 이게 7방법으로 나눠져요. 7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우선은 기본적으로 6개의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뭐가 나오냐? 가격을 구하는 방법하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돼요. 가격과 임대료, 가격과 임대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원가 방식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방법이다 보니까 다 무슨 단어가 붙어? 법이란 말이 붙어. 근데 원가 방식의 2가지의 방법은 전부 3글자야. 3글자.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러고 임대료를 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적산법이라 그런다. 그래서 원가법이란 적산법이란 개념 정의는 이제 그 아까 책에 나온 거 그대로 보셔야 되고,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을 구하는 거를 비교 방법이다 보니까 비교란 말이 붙어. 비교법. 여기도 비교법 이렇게 붙어. 근데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보면은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하고 적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원가법 적산법인데 어느 게 가격을 구하는 것이고 어느 게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칭상에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가잖아. 가니까 뭐다? 가격이고 나머지 적산법이 임대료고, 여기도 이제 가격 구하는 게 드러나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드러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 사례니까 여기는 이제 임대료 구하는 거고 나머지 거래 사례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비교 방식 전부 7글자야. 7글자. 3글자고 이거는 7글자. 근데 우리나라가 왜 7방법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가격을 구하는 비교 방식 중에 토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명시가 돼 있어요. 토지 가격 구하는 거를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럽니다. 저기 이제 가격 공시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우리 법률상의 규칙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의 다른 방법과는 다른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놓고 있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 조금 다른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격 공시제도 할 때 들어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수익 방식은 다시 가격을 구하는 거랑 임대료를 구하는 나눠지는데 여기는 전부 다 법자가 붙죠. 법자 붙는데 여기 수익이고 수익 방식 수익이란 말이 붙어. 전부 몇 글자냐? 5글자야. 이것은 고수도 치는 거 375로 나가는데, 수익 방식에서 가지고 가는 걸 수익 환원법이라 그러고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수익 분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요 표는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숨 나왔어요. 여러분 한숨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숨 나오시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환장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책에는 없지만은 우리 법률상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말씀드려 볼게. 법에는 이제 3방식이라는 조문 타이틀이 나온 상태에서 그 바로 밑에 이제 원가 방식이라는 돼 있어요. 원가 방식 잘 들어보세요. 원가 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의한 원가법하고 적산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원리한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원가법과 적산법으로 돼 있고, 비교 방식이란 시장성에 원리에 의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감정평가 방식과 그리고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성돼 이렇게 돼 있고, 수익 방식은 무슨 단어가 붙어? 수익성의 원리에 의한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이 표가 다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조문 자체가 의외로 좀 자주 나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딱 한 번은 20회 위에 빵꾸 뚫은 정도 있어요. 여기다가 가로치고 표가 그대로 그려져 있고 빵꾸 뚫어서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다 가로쳐 가지고 기역, 리은, 디귿해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은 쉬웠을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저도 만약에 출제원이 되면은
저도 빵꾸 뚫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특히 32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드리고 문제를 잘못 내, 의도를 잘못 내 모두 정답 처리한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나머지 8문제 할 때 여기다 가로칠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씩씩씩, 삭삭삭, 속속속, 쑥쑥쑥 해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3방식 7방법에 대한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다 해놓고 작년에는 3방식이 여기서만 나왔는데 그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시상가액 조정이란 말이 나오죠. 시상가 113페이지 맨 하단부에 표 바로 밑에 시상가액이란 시상가액 조정이란 말이 3방식의 조정에 구한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격차를 축소시켜 감정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해되시는 표정이 역력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 이것도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가액이란 말이 뭐냐라고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뭐 이양 잠깐 앞부분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그 비시수, 원비수, 그리고 이제 3글자, 7글자, 5글자 이렇게 이제 375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는 만약에 원가 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의한 원가법 및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글자가 어색하잖아. 3글자고 7글자면은 어색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대상 물건이야.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이게 주로 수익성 부동산이다. 수익성 건물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그럼 수익성 건물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냐를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몇 가지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3가지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절차는 지금 안 하겠지만은 이거 원가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원가법으로 구한 적산가를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20억이다. 이것도 무슨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수 있지.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거래사례 비교했더니 이게 한 50억이다.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이제 무슨 방법도 구할 수 있어? 수익환원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수익환원법으로 구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제 한 80억이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라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접근 원리가 다르니까 접근 원리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3가지 방법에서 도출된 20억, 50억, 80억 있죠. 이 각각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의 금액을 뭐라 그런다? 얘를 시산가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산가액이란 말은 뭐라고요? 3가지 방식에 도출된 각각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시산가액이란 말 자체가 평가사가 구할 때 이건 최종 가격이야? 아니면 중간 가격이야? 중간 가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 가격이라 그럴까요? 중간 가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사는 중간 가격 성질을 뭘로 구해야 돼? 평가사가 의뢰인 불러다가 당신 물건을 3가지 금액에 나왔네요. 3가지로 나왔으니까 20억, 50억, 80억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돌릴 테니까 10m 떨어진 화살을 쏘세요. 돌렸어요. 쏘세요. 딱 찍힌 금액이 당신 부동산 금액입니다. 이러면 재밌겠죠. 평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법을 그렇게 만들 거야. 조문 자체를 번호판 돌려서 로또 찍기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사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최종가액을 구해야 돼. 최종가액 구하려면은 시상가액 있죠. 이 격차 3가지 방법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시상가액 조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시상가액 조정할 때 그 방법이 있어. 이 방법이 객관식 지문으로도 종종 나오다가 작년에 27회 때 이걸 계산 문제를 냈어요. 조정할 때 단순히 산술평균 있죠. 산술평균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산술평균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산술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n분의 1이죠. 당신 부동산 가격이 3가지 방법 나왔으니까 다 합치면 얼마야? 150억이지.
나누기 3에서 당신 가격 50억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의 양, 적절성, 정확성 이런 걸 따져서 가중평균치를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객관식점은 자꾸 나왔어요. 산술평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니까 평가사가 이걸 구할 때 가중치는 기여도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금액이 시장가격에 나오면은 가중치가 주어져요. 가중치는 누가 주어져? 계산 문제 낼 때 출제원이 주어져. 이 금액도 어떻게 주어져? 누가 주어져? 출제위원이. 이걸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만은 따로따로 금액을 구하게 하고 또 가중치 주어서 이거 얼마냐 이러면은 시험을 풀지 말라는 뜻이야. 그런 건 내지도 않고 만약에 시상가에 결정하는 걸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만약 20%다. 요거 30%다. 요거 몇 %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딩동댕. 그래서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가중평균에 의한 합이니까 다 곱하면 되지. 그럼 수익 방식이다 보니 수익성 건물이다 보니까 수익 방식에 대한 기여도를 제일 많이 가중치를 잡아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20억에 20%면 얼마야? 4억이지. 비교 방식의 기여도는 4억이고 원가법 기여도는 거래사례 비교 기여도는 얼마야? 15억이지. 그리고 이제 수익 환원법 기여도는 40억이죠. 40억 이걸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죠? 59억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최종 가격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돼. 그래서 2017년도 12월 31일 이게 뭘까? 이게 기준 시점. 요 금액은 요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바뀌겠죠? 이건 뭐야? 사인.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사인. 그래서 이제 평가사 사인을 하고 이거를 의뢰인한테 당신 가격은 59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회 때 올해는 좀 계산 문제가 3방식이 다 다르다로 나오면서 난이도가 좀 셌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 금액 뭐 수치는 다 다르지만은 요 금액 다 가중 주어져서 결과 이게 얼마냐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셨는데도 에이씨 4번 찍자. 에이씨 3번이었었어요.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 세 가지 방식의 근거는 삼면성이다. 비시수가 있더라. 비시수가 있는데 비시수마다 이제 각각 방식이 원비수가 있더라. 원비수마다 이제 우선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7방법이더라. 뭐가 비교 방식이 뭐가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방법으로 구성되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시상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가액은 어차피 동일한 물건을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도출할 수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금액이 일치되는 경우는 극히 우연의 일치야, 말 그대로. 그래서 세 가지 방법에 도출된 각각의 금액을 뭐라 그런다? 시상가액이다. 시상가액을 평가사는 이제 금액을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최종가에 결정하려면은 세 가지 방식에 도출된 중간가격 성질 시상가의 격차를 수정한다. 이거 뭐죠? 이거를 시상가격 조정이라 그런다. 그때 주의사항은 이게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중평균한다. 여기까지 객관식 나면 이렇게 나오고, 계산 문제 낼 때는 이 금액하고 숫자가 가중 주어지면 저희들은 곱하고 해서 이 금액을 도출한 연습만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차피 이제 여기서 가격 공시제도하고 감정평가 규칙이 따로 공부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6개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씩만 나오더라도 하나씩은 6문제잖아. 3방식이 6문제에 나오진 않아, 요즘에는. 최대가 3문제야. 28회 때는 이걸 전부 다 계산으로 나왔는데, 문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론으로 낼 만한 게 많지가 않아. 나중에 보시면은 한 페이지 A4지로 보면 이론상 나올 수 있는 게 글씨 조그맣게 하면 한 페이지도 안 돼. 어쨌든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얘는 계산 문제로 내요. 올해도 마찬가지 낸다고 계산이야. 90% 확률이. 수익환원법은 굉장히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익 방식 위주로 외국책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익환원법은 이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연구 개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환원법에 대한 논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이탈하는 게 있어.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사시험에 수익환원법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이거를 시험 범위를 축소시켜야 돼. 이렇게. 축소시키면은 감정부가 규칙에 규정되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규정된 수익환원법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문으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낼 만한 게 없어서 어떻게 돼?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요거는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론적인 측면이 약해가지고 계산으로 내고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 시험볼 이탈해서 축소하는 과정 중에 지문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계산 내는 거야. 거래사는 거의 90%가 계산 문제고 요거는 거의 70%가 계산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론적인 면에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원가법이야. 원가법 논리는 이제 논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돼 있고, 저거 한 5대5로 이제 계산과 이론 비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가 3문제야. 그럼 6개 방법으로 구성, 이건 따로 나오는 거냐. 6개 방법으로 이제 구성됐으니까 다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임대를 구하는 게 3개 있잖아. 가끔마다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니까.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퉁쳐서 하시면 돼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 먼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의 종류 있죠. 종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 종류가 지금 몇 가지 있다? 3가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그러니까 적임분이라는 3가지가 있다.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요거는 명칭만 우선 알아두세요. 적임분. 이게 이제 작년 27회 했던 요거를 또 빵꾸 뚫어서 한 문제 나왔었어요. 적임분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시험에 내기도 했냐면은 감정부가 규칙상의 문제를 내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적산법, 콤마, 임대사례 비교법, 콤마,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랬어요. 그럼 X가 되는 거야. 수익환원법 하나 뭐라? 수익분석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인데 개념은 여기 적산법이 있죠. 적산법의 개념만 아시면 돼. 적산법이 그나마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하고 수익분석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이게 작년에 떠서 27에 떠가지고 조금 당분간은 단독 문제는 아마 내기 힘들 겁니다. 임들은 이렇게 퉁치셔야 돼. 종류하고 뭐 적산법에 나중에 법률상 규정으로 설명된 개념만 끝이야. 그럼 뭐만 남았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남았잖아. 가격 구하는 건 뭐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뭐 수익 환원법 3가지가 있죠. 그래서 3가지를 큰 주제로 언급한 거죠. 원가, 거래사례, 수익 환원법. 찍으면 돼. 몇 번? 근데 만약에 이론으로 나오면은 그래 찍어? 어차피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몇 문제 푸셨냐면은 6문제 푸신 상태야.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면 4문제 남았잖아, 나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36문제 푸시는데 과정 중에 본인이 됐다, 안 됐다는 게 느낌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오세요. 어떻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냐? 이거 하나 몰라. 뭐, 이거 하나도, 다 아냐? 하나 몰라? 여기 뭐. 그래서 보니까 36문제 중에 34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합격하고도 남죠? 내년도 10월 27일 날 여러분들 모습이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4문제를 예의상 찍는 거야. 예의상 틀려주셔야지. 100점, 제발 좀 100점 좀 맞지 마세요. 100점. 100점 맞으시면은 출제는 모독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래서 이제 3방식에 대한 논리는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책에 설명이 그렇게 강하게 안 돼 있어서 그 114페이지 이유 내용이 있죠. 이유 내용은 지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기본서로 해드려야 되고 이 부분은 3월 달에 해드릴 예정이에요. 투자론하고 금융론, 수요공고 이런 논리가 오늘 되시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 표 있죠, 표. 표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라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11월, 12월 과정은 우리하고는 이제 입문과정 독특하게 8주나 하게 됐어요. 다른 데는 뭐 5주 만에 끝내주세요. 6주 만에 끝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3방식까지 이제 진행이 됐네요.
이게 나중에 조금 이제 여기다 살만 붙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113페이지가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3월 달에 해드리겠다 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온 내용을 오늘 거 빼고 지난주까지 하신 내용을 과연 얼마 정도 맞히시는지 그냥 가볍게 푸시면 돼요. 2문제 이상 맞으시면 뭐다? 합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제 한번 검증 참여해서 한 10분 정도 푸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그 파이널을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시험 본다고 해서 시험 문제 가볍게 보는 거니까 뭐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수술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문제풀이로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이제 시험지 바로 나눠드릴게요. 예.